안녕하세요. 투자 식계자 김PB입니다. 주가 반토막 소카의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소카는 요번에 조사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인 이 토종기업 소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렌터카 기업이더라고요. 가입자 수만 국내 기준으로 1,000만 명에다가 10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고 비대면 이용 기능까지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소카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성공한 스타트업이자 공룡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타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타다가 소카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최근까지 사법 리스크로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기사분들이 막 시위 집회도 하고 타다 이제 물러나야 된다 하면서 이제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법 리스크랑 위기마저도 다 이겨내고 소카가 서비스가 정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주식으로 봤을 때 소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고, 현재도 상장 가격 대비 54%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정말 씨가 마른 수준인데, 차라리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주가가 확 폭락해주면 확 올라오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뭐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천천히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소카 주식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소카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건가,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커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회사 자체에서 이제 이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일단 소카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기간 동안의 매출을 보게 되면 2,500억, 2,800억, 3,900억, 3,900억, 4,300억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게다가 소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수 기반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렌트해주는 회사입니다. 카쉐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렌트 회사죠. 근데 그런 기업치고는 성장률이 매우 뛰어난 편이에요.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편이고, 외형 성장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어라 주가는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볼 때입니다. 근데 자본을 보게 되면은 자본 총계가 쭉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라는 건 뭔가 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022년까지 자본금이 잘 이제 늘어나다가 남는 돈이 없어지면서 계속 2023년부터 자본금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익은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중에 무려 4년이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으로 매출은 폭등했는데 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이유들이 있어요. 이걸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카의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80%인 것도 맞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잠식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경쟁력, 기술력, 인프라 정말 모든 게 다 검증이 된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뭐냐면, 점유율이 80%고 현재 시장을 잠식했다라는 거는 성장이 더 이상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수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한국에서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이미 한국의 대부분의 시장을 소카가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먹을 파이가 별로 없겠죠. 즉 기록적인 외형 성장이 더 이상 쉽지 않아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카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메리트를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고, 기업은 사실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이제 사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소카의 사업은 어쨌든 렌트카 사업이잖아요. 쉽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단기로 렌트해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험료, 세금, 감가상각, 주차장 임차료, 차량관리 인건비 이런 다양한 고정비들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정비도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설비 사업 같은 느낌이기 때문인데, 감가상각도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지난번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CGV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손해를 좀 보고 있긴 하더라도 부동산 기반의 어떤 이런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카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비가 매달 상당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고객이 떨어져 나가도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고객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소카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차량도 신차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버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데 뒤로 미치기가 딱 좋은 구조가 바로 소카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카가 요새 어떻게 하고 있냐, 최근에 비용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는 저성과자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좀, 아마 옛날부터 그렇게 했을 텐데 올해 들어서 특히 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비용 효율화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가격 경쟁력이나 다양한 측면들로 이제 시장을 잠식해 나가서 시장을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이제 체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디서는 비용을 절감을 하고 뭘 하고 해야 지금 소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이익을 내야지 기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또 주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방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쏘카는 내수 기업입니다. 한국인들 대상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근데 이런 이제 카시어링 업종이든 어떤 업종이든 성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더 이상 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근데 쏘카가 굉장히 놀랍게도 이미 해외 진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진출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찾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성장률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에서만 장사를 해가지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해외 진출을 이미 했었어요. 현재 이제 쏘카의 지분 구조를 좀 보게 되면 뭐 SOQRI 이런 이제 중소형 벤처캐피털 회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롯데렌탈 그다음에 SK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쏘카의 주요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라? 야, 이 정도면은 쏘카가 정말 뭔가 꽤나 해볼 만한데?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데 쏘카의 어떤 미래를 뭔가 보고서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정도면 일단 자기들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이 기업을 성공시켜야 대기업들도 이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SK 같은 대기업이 투자를 해줬다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랑 옛날에 말레이시아에 진출했고 실제로 시장을 잠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쏘카 말레이시아를 보게 되면은 2023년 상반기 기준 회원 수가 약 190만 명 정도 되고 시장 점유율을 90% 정도 달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SK가 이거 좀 잘 되네 해가지고 2020년 이후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지분율을 계속 잠식을 해서 대부분의 지분을 다 지금 SK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레이시아 재무제표를 제가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워낙에 좀 찾기가 어렵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개된 정보로만 봤을 때는 지분율이 거의 대부분이 다 SK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시장 점유율이 90%라는 건 이미 말레이시아 시장을 잠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경영 능력이. 그럼 왜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을 했냐? 인구 밀도가 높고 이래가지고 서울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카시어링 서비스를 하는데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출을 했다. 이래서 결국 이제 말레이시아에 진출했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했습니다. 첫 해외 진출인데 바로 성공을 했어요. 전 진짜 쏘카의 경영진 분들이 아마 뛰어난 해안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기사를 보시면 SK는 지난 2017년 한국 쏘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합작법인인 쏘카 말레이시아를 설립하면서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 후 2020년 쏘카 말레이시아 지분을 추가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쏘카 말레이시아는 회원수 190만 명을 돌파하고 시장 점유율 90% 이상 확보한 말레이시아 1위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잠식을 성공하긴 했는데 향후는 대부분 SK 몫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 SK의 지분율이 높아졌으니까. 사실 그리고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대기업 인프라랑 이런 자금력들을 빌려주지 않으면은 쏘카가 쉽게 좀 덤비기 힘든 이런 분야가 바로 해외 진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쏘카가 열심히 성장을 하면서 회사를 이제 열심히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쏘카가 여기서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트렌드의 변화예요. 쏘카가 매출이 대량으로 늘어나려면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대신 쏘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경제 위기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 위기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IMF 같은 위기들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쏘카의 수요가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 저는 어쩌면 쏘카가 새롭게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물론 당연히 경제 위기가 와서 쏘카의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떤 트렌드의 변화로 쏘카가 장기 생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들도 보시고 데이터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성장 멈춘 한국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는 애초에 대놓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경제 위기도 아닌데 벌써부터 경제 침체되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굉장히 크게 무너질 겁니다. IMF 때보다도 지금 소비 침체가 더 장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역사상 사실 거의 처음 겪는 위기 수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천천히 죽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은 오히려 쏘카한테 장기적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요 마케팅 하나로 정말 배달의 민족이 제대로 지금 마케팅이 돼가지고 오늘날의 배달의 민족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했을 때 배달의 민족 이렇게 딱 생각날 수 있게 완전한 브랜딩을 이뤄냈고 배달의 민족이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쏘카 같은 경우에도 빌리는 것이 소유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네 괜히 차 사지 말고 우리 쏘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용을 좀 아끼고 그 돈 남는 돈으로 너 행복한 시간 재테크하는데 이런 데 써라. 이런 식으로 뭔가 소비자들을 잘 이제 마케팅을 공략을 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즉 트렌드와 쏘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대중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 차 빌리고 싶은데 나 차 살까 말까 할 때 바로 쏘카가 딱 생각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된다면 소카의 장기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고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렌트카 사업이나 여타 다른 다양한 산업들로 소카가 뭔가 비즈니스를 진출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영어로 된 기사를 제가 번역을 한 건데, 글로벌 카시어링 전략 사업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7.8%로 카시어링 쪽 이제 산업이 고속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카가 속해 있는 산업은 고성장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의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카가 한국의 리딩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었다, 바로 그러면 굉장히 큰 회사가 됐을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안타까울 정도인데, 그런 이제 어려움에 어떤 봉착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 효율화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서, 자 약간 어려움에 봉착해 있긴 하지만 비용 효율화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가지고 소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해 본다라고 하면은 소카의 미래가 좀 밝아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한 경제, 투자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소카 정보처럼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이번 6월 말에 실전 투자 대회 우승자들의 비결, 기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공개해드려보는 이런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100% 무료입니다. 6월 월말 특강으로 실전 투자 1급 비밀 컵앤핸들이라는 주제로 6월 26일 오후 9시 30분에 저희 김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실전 투자 대회로 우승한 사람들의 원칙과 비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움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오닐, 그 사람의 전략인 컵앤핸들 1급 비밀, 요 전략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은 요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투자하실 때 쓸 수 있는 노하우거든요. 차트 분석 노하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은 내용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일시 맞추셔서 저희 라이브 입장해 주셔서 이제 수강을 해주셔도 되는데, 월말 문자 보내놓으시면 안 까먹으시도록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뭐 스팸 문자 이런 거 절대 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